안녕하세요. 제가 정당에 준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킹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렇지만 이제 정책을 생각하는 그런 쪽에 서포트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거고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미 북한은 작년 9월 13일에 트럼프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이거는 서울경제 그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베트남 정도로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체제와 같이 가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미국으로 보자면 한반도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하고 얘기가 잘 되는 경우에 됐다고 이제 자꾸 그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격하고 기존에 그 갖고 있는 적의 개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모두 공격 중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아베한테조차도 김정은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이미 뭔가가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 일본의 그 선거가 이제 곧 있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아베를 밀어주려는 생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적, 기술적으로, 그리고 기초과학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일본의 그 기초 기술력, 그런 거를 굉장히 미국 쪽에서는 중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에서 그 미국 쪽으로 가는 기술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는 그 네트워킹을 하는 기술조차도 그 싸이월드가 미국에 가서 뭘로 발전을 해서 지금 전 세계로 퍼져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또 한국에 있던 어떤 그 네트워킹 기술이 애플로 가서 그게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나 뭐 이런 거는 받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이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인이 굉장히 그 개발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다른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고, 잠재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인적 잠재 가치가 높은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자원이 이렇게 있고 또 한국은 기술력이 있고, 그래서 이 황금 같은 그런 한반도를 미국은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딜을 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북미 결과물이 아주 눈을 깜짝 띄게 그렇게 아마 뉴스를 탈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는 생각이에요. 트럼프가 재임에 도움이 될 그 타이밍을 지금 트럼프도 보고 있겠죠. 그리고 김정은은 어느 정도 자꾸 일본하고 회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선제적인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5.18 당시에 미군이 광주 폭격을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미국 자료가 공개됐는데, 이때 전두환이 장기 집권 시나리오 원본도 발굴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5.18 기념재단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을 때 나온 자료라고 그래요. 근데 당시 광주에 체류하던 미국 선교사들이
이 폭격 계획을 막 반대해서 그 미국으로서도 철회했다. 뭐 이런 자료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발표된 거는 2017년 12월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으로서는 사드도 배치하고 또 미군 주둔도 아마도 대중국전에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미군을 내보내야 된다. 본국으로. 굳이 그거를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군의 주둔이 하나의 그 전쟁 방지책이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많은 그 한국의 그 주권 국가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대하시더라고요. 제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거는 굳이 그 한국의 좋은 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는 그 비즈니스맨이란 말이죠. 어느 나라에 대해서 지금 1대1로 교섭을 해서 많은 것을 미국을 위해서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 비즈니스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미군 주둔 문제로 그 주둔비를 올리라. 그게 이제 미국 측이잖아요. 트럼프 측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뭐 그게 뭐 몇 조 원 정도 된다면 그냥 올려줘도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단지 여기서는 조건이 있죠.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거는 달래는 대로 놔주면 안 되잖아요. 어떤 협상에 있어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을 하나 카드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한미 FTA 때 정신없이 이걸 체결을 해버린 ISD라는 것, 투자자 국가소송제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됩니다. 얼마 전에 부시가 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왔을까? 김현종이라는 사람이 한미 FTA를 노무현 밑에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왜 쫄쫄 부시를 따라다닐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쓴 페이스북 패친이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민평당에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이 쓴 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정보로서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오픈을 해드리는 건데요. 원래는 그 론스타 사건 있잖아요. 외환은행과 IMF 사태 때 론스타가 사모펀드인데 그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뭐 하나금융과 얽힌 걸로 해서 수익 차익이 3조 3천억 원을 차익을 보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부시 가문이 있는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론스타. 그래서 부시 쪽에서 어떻게 엮어서 하는 사모펀드가 아닌가. 그때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하자면 한미 FTA를 정신없이 막 했고 모든 FTA를 추진을 했고 그리고 특히 독소 조항인 투자자가 국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용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당장 그 론스타가 며칠 전에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제기한 어떤 소송에서 패소를 했답니다. 5월 15일 날 패소를 했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제기한 5조 3천억 원짜리의 ISD 소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9월 내지 10월 사이에 최종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이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이분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김현종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당시 때 한미 FTA를 주도를 한 뒤에 삼성전자 해외 법무사장을 했고 UN 대사를 지냈답니다.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시 통성교섭 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현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있답니다.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것과 삼성전자와 또 연결돼 있다는 것, 그리고 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중요한 그 고위직을 맡고 있다는 이 사람 말이죠. 이 사람이 한 게 바로 국가소송제,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주둔군 비용을 더 달라. 그러면 더 주고 그 대신에 이 한미 FTA의 투자자 국가소송 ISD만은 없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에 또 북한이 오픈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해외 투자자가 지금 들어오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한국에서는 계속 이 ISD 독소 조항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고 적어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그 부실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 법률 재판이라는 거는 양쪽 그 양측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소가 되고 패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의 사모펀드가 마구 그 소송을 제기해 오는 그거를 막을 수 있고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한다는 것,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주둔군 비용은 올려주고 그 대신에 ISD를 없애는 그런 협상을 현 문재인 정부가 이걸 추진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는 그게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말을 드리려고 제가 녹음을 했고요. 현재 보면은요, 각종 청원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노출시키는 거는 지지율 조사에서 써먹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인 시위 또는 2인 시위라도 좀 떨어져서 있는 경우에는 1인 시위로 간주될 거예요. 그게 몇 미터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적어도 혼자서 머쓱하게 시위하기가 좀 그러면 2인 시위를 해서 뭐 주말 1시, 5시라든가 그런 걸 결정해서 이걸 이끌 사람 1인 시위를 팀을 이끌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밑으로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재명은 무죄다. 당연한 거죠. 정치 탄압 그만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의한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이 1인 시위 또는 2인 시위를 조금 더 완전한 조직은 아니지만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할 그런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